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챕터 35장 인플레이션과 실업 관련된 단기 상충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두 마리 토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나타내는 것을 필립스 곡선이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하면 슬프죠? 마찬가지로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슬픕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고통지수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미저리 인덱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합한 수치를 바로 고통지수다 해서 아커 오쿤이라는 교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경제의 어떤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교재 앞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두 마리 해결해야 될, 잡아야 할 토끼를 우리가 같이 표현하는 게 바로 필립스 곡선입니다. 882페이지 가보시면요. 첫 번째 줄에 필립스 곡선 보시면 조지 에컬로프 교수가 2001년 노벨상을 받게 되면서 수상연설에서 거시경제학 관련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필립스 곡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태생의 영국의 경제학자인 필립스라는 학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인데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단기에, 이게 단기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최근에는 장기에는 이런 상충 관계가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단기에 국한해서는 다들 동의합니다. 그래서 상충 관계가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1958년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이코노미카라는 학술지에 논문을 하나 발표하게 되는 것이고 1861년부터 1957년까지 데이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은 영국의 실업률과 이쪽에서는 수평축에다가는 실업률을 놨습니다. 실업률과 그리고 이제 당시만 해도 인플레이션율 이런 걸 찾기가 쉽지 않아서 명목임금 변화율, 그래서 명목임금을 W라고 쓰면 명목임금의 변화율을 관계를 점을 찍어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찍어봤더니 이렇게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찾아냈고요. 네, 이러한 상관관계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필립스 커브다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줄 볼게요. 자, 실업률과 그래서 이게 발전시켜서 인플레이션율로 이렇게 확장해서 표현하게 되는데 실업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봤더니 물가 상승률인 명목임금 상승률이 좀 높은 거야.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볼까요? 실업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실업률이 낮을 때 인플레이션이 높고 이해 가시죠?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명목임금 상승률을 우리가 물가 상승률로 이렇게 바꿔서 쓰고요. 보통 파이라고 이렇게 많이 쓰게 되니까 두 개와의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높을 때, 실업률이 높다라고 하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로 그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이 좀 낮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인플레이션 지표는 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거기 보시면 명목임금 상승률 대신에 물가 상승률을 같게 그냥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학자들이 이제 요거를 좀 더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노벨상을 받은 1960년대 폴 사무엘슨 교수와 로버트 솔로우 교수는 인플레이션 퇴치 정책이라는 어떤 분석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게 되면서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제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정책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정부의 재정정책이라든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원하는 지점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안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실업, 하지만 두 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어느 하나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자, 수평축은 실업률을 이렇게 놨습니다. 수직축에는 인플레이션율을 이렇게 놓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A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은 좀 높지만 인플레이션율은 낮은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점은요, 실업률은 낮지만 인플레이션은 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점이냐 B점이냐, 지금 경제가 침체돼서 실업률이 높으면 정부가 여러 가지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은 조금 감내할 수 있으니까 조금 수용하더라도 실업률을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거야 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거를 우리가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과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데, 자, 우리 교재 884페이지 가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요걸 한번 살짝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평축에 나와 있는 이거 총수요 총공급 곡선에서 산출량을요 뒤집어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실업률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오쿤이라는 학자가 산출량과 실업률과의 관계, 요거를 어떻게 반대 관계 아니겠습니까? 국민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경제가 좀 좋아지게 되면 실업률은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관계에 있는 것을요 우리가 오쿤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보실 일이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총수요가 낮은 상황이라 해볼게요. 여러분, 총수요가 낮은 상황이니까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총수요가 낮아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라 할게요. 그럼 A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산출량이 15,000이 되는 것이고 물가 수준은 102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총수요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 산출량이 16,000으로 올라갔죠. 이때 물가 수준도 106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퍼센트지로 표현을 하려고 여기는 물가 수준, 이것도 물가 상승률인 인플레이션율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물가 수준이라고 보면 퍼센트지로 표현하려고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나타냈어요. 100을 기준으로, 기준 연도를 100으로 하니까 100을 기준으로 보시면 A점은 인플레이션율이 2%고 산출량이 15,000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이렇게 7% 좀 높은 상황입니다. 침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실업률 7%, 2% 연결한 게 A점이 여기 찍히게 되는 거야. 만약에 총수요가 증가해서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산출량이 증가하죠. 실업률은 4%로 줄어듭니다. 자, 물가 수준은 106으로 올라갔으니까 100을 기준으로 하면 인플레이션율은 6%가 되는 거죠. 이렇게 거기에 대응되는 거 찾으시면 실업률은 4%, 인플레이션율은 6%. 그래서 B점이 여기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가라고 하면은 수직축은 물가 수준을 인플레이션율로 그대로 표현을 했고요.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것은 산출량 대신 실업률로 바꿨는데 두 개가 마이너스 관계라는 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은 저기 나와 있는 단기 AS 곡선. 우리가 총수요가 변했을 뿐이지만 이 곡선상에 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단기의 AS 곡선과 여기 나와 있는 단기의 필립스 커브는 두 개는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앞에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총수요 곡선, 총공급 곡선, 그리고 필립스 커브를 같이 비교하게 되는 것인데 총수요 총공급은 산출량과 물가 수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필립스 커브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과의 관계인데 요거는 두 개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도 산출량이라는 것을 생산이 증가한다 그러면 실업률은 감소하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은 두 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되면서 경제가 단기 총공급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과의 어떤 조합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향하는 AS 곡선을 뒤집어 얘기하면 필립스 커브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총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산출량이 줄어듭니다. 산출량이 줄어들었어. 실업률은 높죠. 물가 수준 감소합니다. 실업률, 인플레이션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AS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고 요거는 필립스 커브를 나타내는 건데 두 개는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 나가서 극단적으로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AS 곡선이 수직이면 어떻게 되겠어? 수직이면 그러면 총 수요가 증가하나 감소하나 여기 산출량이 그대로 가만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잖아.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필립스 커브가 수직이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한번 보시면은 884페이지 그림 그거 내용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885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그림에 대한 내용을 필립스 커브랑 AS 곡선 관계를 같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우리 1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85페이지 1번 문제 보실까요? 자,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율과 뭐와의 관계? 실업률이지, 실업률. 자, 여기서 필립스 커브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두 개가 무슨 관계다?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D번 쉽게 알 수가 있겠고요.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공급과 총수요를 늘리게 되면 자 그러면 A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그러면 경제는 필립스 곡선을 따라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쵸. A에서 B로 움직이니까 필립스 곡선을 따라서 A에서 B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올라가게 되면서 실업률은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B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이 정도 정리해서요. 우리가 필립스 곡선이 무엇인가 살펴봤고요. AS 곡선하고 같은 맥락이구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바로 한 번에 표현한 게 바로 필립스 곡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2절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